파병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보내기 싫은데, 어떤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가 그 자기 군대를 분쟁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은 부시 대통령이 매우 명분 없는 전쟁을 저질렀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인권 유린을 범했던 사건이죠. 고문을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던 전쟁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었고, 부도덕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미국 국민을 속인 전쟁이었고, 세계에 수많은 재앙을 안겨주기만 한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에 잘된 전쟁은 뭐 있겠습니까만은 좋은 전쟁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전쟁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병을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서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비대칭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는 미국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나쁜 쪽으로는 굉장히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 비대칭 상황이 한반도 위에는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그전보다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나쁜 쪽으로 가고 있는 비대칭 상황 발생해 있죠. 하여튼 과거의 참여정부 때는 그 거꾸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잘 다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습니다. 한 예를 들면 부시 대통령, 버시바우 대사가 지금 와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 사이에 최악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기도. 그러나 뭐 소고기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한 거하고 똑같이 하기로 해놓고 무슨 그 입 닦아버렸다. 이건 무슨 거짓말이고요. 그 사람 미국 공무원으로서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과정은 저도 IMF 협상 과정에서 그 위생 검역 기준에 관해서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부시 대통령의 심기를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이슈였기 때문에,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버지 부시를 모셔왔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일종의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데, 기업인들이 나서서, 부시 가문과 친한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분들이 나서서 아버지 부시를 초대해 왔어요. 그래서 와서 정경련 상공회의소 이런 데 강연도 하게 하고, 그리고 청와대로 모시고 와서 밥 대접도 하고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때는 이건희 회장이 자기 전용기 중에 좋은 거를 내줬습니다. 전용기 2대인데 하나는 되게 좋은 거고 하나는 좀 옛날 건데, 자기는 옛날 거 타고 가고, 아버지 부시를 위해서 그 이건희 회장이, 제가 듣기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정부 당국자한테 들은 얘기로는, 이건희 회장이 좋은 전용기를 내줘서 그걸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미국에. 그리고 이제 여기 기업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아버지 부시가 하는 재단에 10만 달러인가 그 도네이션 기부도 해줬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아들 부시를 만나야 되는데 조만간에 아들한테 이야기 좀 잘해달라고 아버지를 모시고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셔가지고 아들 부시한테 너 미스터 로 한번 만나보라고, 만나보면 괜찮다고, 내가 만나보니까 he is your kind of guy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냥 니하고 비슷한 놈이니까 만나면 잘 통할 거야. 그렇게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그 아버지 부시가 한국 갔다 와서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미국 대통령의 심기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전투병은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죠. 그것은 정권의 정통성 내지 정체성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투 요원으로 하고, 규모도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주둔 지역도 위험 지역에서 뚝 떨어진데 배치해가지고, 그것도 미군 부대 안에 콕 처박아 놔가지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겨우겨우 해서 부시 대통령이 체면을 세워준 거거든요. 그냥 실제로 나중에 뭐 폭발사고 이런 게 좀 있긴 했지만 교전도 안 했고요. 몇 년 가 있어, 4년 정도 가 있으면서 교전도 안 했고, 그 특전사 요원들이 가서 무슨 호떡 구워주고, 무슨 무슨 이 솜사탕 만들어주고, 기계를 다 가지고 갔어요. 애들한테 솜사탕 만들어주고 호떡 구워주고 찐빵 만들어주고, 이거
하고 학교 지어주고 공병들은 그 소위 민사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숨어서 그걸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 사고 없이 사실상 이제 임무가 종료되고 지금 돌아오고 있죠. 이거조차도 이것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그리고 평화 애호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우리 헌법의 요구, 원칙, 이것을 벗어나지 않은 정치적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는 반대했죠, 처음에 파병에.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숫자가 파병 반대의 표를 던질수록 미국 행정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 좀 더 고마울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통령의 선택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는 국회에서 나와서 뭐 이라크 전쟁은 부당한 전쟁이다 이러고 왜 파병하냐 이러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수의 반대표가 나오는 가운데 파병안이 통과가 됐으니까 노 대통령은 좀 더 생색을 낼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연장동의안이 왔을 때 저는 조금 그게 비겁하다고 느꼈죠. 저는 좀 편한데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 괴롭단 말이죠. 진보 진영으로서 요거도 자시고. 근데 보스는 요거도 자시는데 나는 반대표 던져놓고 마음 편하게 있는 게 영 불편해가지고 그럼 기왕 욕먹을 거면 같이 먹지. 어차피 보낸 건데 또 지금 1년 만에 돌아와라 이건 좀 그러니까 막 보낸 거 그냥 좀 더 놔둡시다. 이래서 찬성표를 연장동의안에는 저는 던졌고요. 이런 것이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라크 파병을 가지고 뭐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짓밟는 그런 무슨 신자유주의 또는 무슨 대미 종속 이렇게까지 가시는데요. 뭐 그렇게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 받아들여야 되는 좋은 입장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경직된 도그마를 지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한반도의 평화, 그 한반도 평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우호적인 한미 관계,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 사이에서 원만하게 진행되는 주고받기식의 협상, 이런 것들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외교 군사 정책 분야의 최고 가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라크 파병, 참여정부 때 한 이라크 파병과 연장 이런 것들은 대체로 이런 원칙에 잘 부응하는 그런 현실적인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더 토론해도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이미 할 만큼 토론했던 사안이고 이걸 지금도 비판하는 분들은 그 비판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칙, 이것이 위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답이 없다고 봐야죠. 각자의 양심과 판단에 달린 문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비교적 고학력의 중산층 유권자들이 원래 지지해서 탄생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고 연세가 많으시고 이런 또 학력 수준이 낮은 유권자들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을 그때도 지지했고 지금도 지지하고 있죠. 비교적 참여정부는 고학력의 중산층 유권자들의 기대를 모아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근데 실패했느냐?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치적인 실패라는 것은 결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매우 낮았다든가 또 노무현 대통령 좋아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국회의원 다 떨어졌다든가 명백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다 떨어졌고 국회의원 공천에서도 많이 탈락했고 본선 나간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많이 떨어졌죠.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검찰에 불려다니기 바쁜 이광재 의원, 또 이름 슬슬 나오고 있는 서가번 의원, 그 다음에 주권자의,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권자의 권한입니다. 주권자는 변덕스러워도 괜찮고요.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해도 괜찮습니다. 민주주의는 그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갖는 믿음은 한 시기에 주권자인 국민이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시기에 언젠가는 바른 선택으로 회귀한다. 그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선거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여러 가지 역량의 부족이라든가 미숙함 등등 때문에 또는 판단착오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고립 속에 빠졌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무척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난 뭐 5년간 국정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남겼고 특히 이제 저는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국회 활동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활동하면서 제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서 300만 원 처음에 만들었고 200만 원으로 내렸고 그거 제가 국회의원 때 강력히 주장해서 김건태 장관님이 해주셨던 거고요. 장관하면서 암이나 이런 중증질환 환자들 진료비를 본인부담을 10%로 낮춰주고 또 200만 원 넘어가면 보험에서 맡아주도록 그렇게 상한제를 낮추고 요양보험 도입하고 뭐 어른들 300만 명 정도한테 한 9만 원, 10만 원 드리는 기초노령연금 뭐 도입했다든가 장애인 활동보조제도, 바우처 제도도 제가 도입한 거고 또 시설아동들 그 희망스타트 통장 CDA라고 해서 통장 만들어서 이제 18살 돼서 나갈 때는 다만 몇천만 원이라도 자산을 축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도 도입하고 이런 것도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람 있는 6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살부터 사회생활을 해서 70살까지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50년 아닙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을 공직에 썼는데 내 인생의 10분의 1을 썼지만 아깝지 않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내면적인 겁니다. 저만의, 저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고요. 굳이 내가 이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다 맞아, 쟤는 자부심을 느껴도 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잘못한 거 이상으로 매도 많이 맞았고 오해도 많이 받았고 이제 비난도 많이 들었지만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성심껏 일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들이 능력은 부족했지만 그것도 열심히 했어. 바르게 하려고 노력은 했어. 다 잘하지는 못했지만 뭐 이런 평가를 받을 날도 뭐 안 온다고는 못하지 않느냐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요즘 뭐 국민들은 주권자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아무리 불합리한 결정이라도 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일단 그 권리를 행사한 이상은 받아들여야 되고 국민이 그 판단을 언젠가 바꿔주면 굉장히 감사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뭐 잘된 판단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 열심히 하셨고요. 참 좋은 분이시고요. 하려고 한 것을 능력이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힘 닿는 만큼 성의껏 그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이 국민이 맡겨준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적법하게 그렇게 노력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일했다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고 저로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고 제 삶에서 그런 지도자를 모시고 몇 년간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죽기 전에 미리 쓰는 묘비명, 묘지명 이런 거 쓰게 되면 한 문장 꼭 넣으려고 그럽니다. 내 인생에서 매우 가치 있는 시기였다 그렇게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세계에 수많은 재앙을 안겨주기만 한 잘못된 전쟁이었습니다. 세상에 잘된 전쟁은 뭐 있겠습니까만은 좋은 전쟁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최악의 전쟁 중에 하나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파병을 한 건 아니죠. 평화가 오게 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비대칭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는 미국이 영향을 미치기 어렵지만 나쁜 쪽으로는 굉장히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하자면 긍정적인 영향 파병 같은 것은 이런 겁니다. 보내기 싫은데 어떤 진보개혁 성향의 정부가 그 자기 군대를 분쟁 지역으로 보내고 싶어 할까요? 그런 정부는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 전쟁은 부시 대통령이 매우 명분 없는 그렇지만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그 한반도 정세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잘 풀어서 한반도 전쟁을 저질렀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말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인권 유린을
범했던 사건이죠. 고문을 합리화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했던 전쟁입니다. 명분 없는 전쟁이었고 부도덕한 전쟁이었고 그리고 미국 국민을 속인 전쟁이었고